목요일 1부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이고요.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가.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아유, 네. 박사님 얼굴 좀 자세히 봐요. 네. 한국물이 좋긴 한국물이 좋긴 좋구나. 더 아유, 예뻐져서 네. 오셨네. 아유,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밥이 좋긴 좋죠. 네, 제가 잘 얻어먹고 왔죠. 네. 아유, 네. 네. 한국은 어떻게 얼마 만에 나가신 거였었죠? 좀 요번에는 자주 뭔가 텀이 별로 안 길었어요. 지난 겨울에 갔다 아, 왔는데.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막 오랜만은 아니었고 좀 네.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한국에 나가시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저는 엄마 밥이요. 맞아요. 역시. 집밥. 네, 네. 집밥. 네, 어.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이 뭘 해주셔도 저는 되게 맛있게 먹거든요. 인정. 네, 되게 네. 제가 이제 올 때 어머니가 너무 요리를 못 해준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되게 잘 먹어가지고 지금 살쪘는데. 살쪘는데 또 역시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는 거랑 또 제가 느끼는 거랑 참 많이 다르구나 또 실감을 하면서 왔습니다. 엄마가 따님 바라볼 때는 항상 말랐죠. 네, 살을 더 쪄야 되는데,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시겠죠. 네. 잘 지내고 잘 먹고 또 좋은 시간 보내다 왔습니다. 아이고, 네. 진짜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뵙는 건데도 어떻게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은 아유. 이런 반가움이 네. 네. 크네. 저희가 목요일마다 일주일 동안 약간 좀 더럽혀진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내 네. 인생의 폴라리스를 하다가 한 2달 정도 가까이 못 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저희가 그동안 인스턴트 음식을 마구막 먹고 아니 그럼 그 시간에 나오시던 분들이 다 인스턴트 아니, 음식이란 얘기야? 상담을 네.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런 상담의 시간이 중요한데 제 느낌에는 마치 그 교회를 한 2달 동안 안 간 것 같은. 아, 그런가요? 다시 이제 그 인스턴트 음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나오면서 되게 신나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어떤 말을 좀 나눌까 고민을 했다가 네. 방금 이제 얘기하신 대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뵙는 거니까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특히 우리 마음들은 좀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유. 네. 제 마음이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네. 특히 안 계시는 2달 동안은 마음이 방치가 됐었어요. 네, 네. 내 마음 잘 지내고 있나? 이게 참 일상에서 묻기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안내해 드리는 것들을 좀 중점으로 네. 내가 내 마음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좀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부는 궁금한데 네. 제 마음의 안부는 사실 생각도 안 해보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다른 사람한테는 일상적으로 이제 안부도 묻고 하는데 내 자신한테 잘 지내고 있나?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들은 사실 습관이 잘 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체크를 한다는 거는 사실 건강 검진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내 어떤 신체 건강이 중요한지는 저희가 많이 이제 정기적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내 마음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진단을 해보고 자가 진단을 해보고 그런 것들은 참 이렇게 습관화가 안 돼 있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이 마음 건강도 하나의 건강이라는 인식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달라지고 그렇죠. 있는 게 좀 그렇죠. 느껴져요. 네. 제가 이제 유학을 나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됐고 또 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좀 변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도 마음 건강도 건강이고 우리가 마음을 잘 돌봐야 뭐 인생이 더 행복해진다. 네. 그런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습니다. 두 분은 또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그 변화를 느껴요. 그 상담에 있어서 예전에 병원과 열나면 내가 약을 받기 위해서 혹은 진찰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그런 마음처럼 네. 상담이라는 게 더 이상 약간 좀
주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도 충분히 전문가한테 진단받으러 진찰받으러 갈 수 있다라는 네. 열린 마음으로 변했어요. 네. 누가 그렇게 간다 그래도 가야지. 네. 아프면 가야지.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인식들이 정말 점점 더 생겨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에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그냥 고통의 바다라고 배웠거든요.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라는 식으로 치부를 했었고 네. 삶은 고통의 연속인데 가끔 행복이라는 징검다리가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는 뭐 그런 즐거움으로 겨우 버티는 거다. 뭐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삶이 꼭 고통의 바다는 아닌 거죠. 꼭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는 아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기댈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가서 전문가한테 좀 의견을 들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런 것이다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인식이 높아지고 인식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좀 열린 마음, 네. 방금 얘기하셨던 열린 마음이 더 있는 것 같아서 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전문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마음 건강이 어떤가라고 이제 스스로 돌아볼 때 물론 전문가들의 진단이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내 자신한테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체 건강에도 자가 진단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 내 자신의 마음 건강을 좀 스스로 체크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가진단법. 네, 내 마음 자가진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가지는 사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서로 안부를 묻는 거에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분들 이제 만나시면은 아침에 만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렇지. 인사하고 또 하루 중간에 만나면 뭐 식사는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안부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제 식사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잠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렇죠. 저희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딱 그 힌트가 있어요. 내 마음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를 좀 내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잠을 잘 잤는지, 잠을 잘 그러면 잤나? 오늘 식사를 잘 했는지. 식사를 잘했나? 네. 네. 근데 그 잘이 어떤 걸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우선 이제 잠에 대해서 내가 잘 잤나? 일단 그거에는 요즘에 내 수면이 요즘 내가 잠을 자는 패턴이 규칙적인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고 있는지 혹은 그것들이 좀 틀어졌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밤에 또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밤에 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생활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규칙성에 좀 초점을 두어서 네. 내가 좀 규칙적인 시간에 잠이 들고 깨어나고 이런지 그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의 잠의 질이 어땠는지 잠을 뭐 누워 있었던 것은 8시간인데 깼던 것이 뭐 30분에 한 번씩 깨고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제가 지금 시차 적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질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시차 적응이라는 어떤 이유가 있지만 내 요즘의 수면 패턴상 굉장히 좀 질이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어떤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편히 주무셨어요라는 표현 참 많이 하잖아요.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정작 저한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없는 게 아니라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무 싫다. 어디 가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5분만 더 맨날 이러고 5분만 있지. 더. 네. 그렇지.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오늘 잠은 어땠지? 라고 좀 이렇게 뭔가 성찰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참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잠은 배운 적이 없죠. 네, 정말 중요한 마음 건강의 척도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제가 우리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밥 잘 드셨어요? 네. 밥은 먹었니?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밥을 내가 또 그 마음 건강하고 연결할 때 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나의 식욕이 최근에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지 혹은 식욕이 떨어졌는지 밥맛이 없는지 이런 어떤 변화가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밥맛이 없는지 혹은 밥을 어떤 식욕 밥을 계속 찾고 어떤 입이 심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는 것도 마음 건강의 척도입니다.
배가 고파서 계속 먹는다. 그 끼니를 시간 맞춰서 먹는다. 잘 먹는 거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끼니를 내가 이제 정해진 시간대로 내가 먹고 싶은 양만큼 이제 먹는 거는 이제 충분히 규칙적인 식습관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먹기는 먹는데 내가 생각했던 양보다 훨씬 초과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 중간중간마다 계속 끊을 수가 없어서 간식거리를 찾고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열고 닫고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심리적 허기와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 마음이 좀 지금 허한 부분이 있는지, 또 채워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저 왜 그 저 마음 심리적. 건강을 생각하면서 왜 밥 먹는 패턴을 그 항목에 집어넣으셨을까가 살짝 저의 궁금함이었는데, 네. 그 심리적 허기라는 표현으로 네. 네,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사실 배는 부른데 이 심리적 허기, 뇌가 저를 속이잖아요. 네. 자꾸 더 먹게 하고, 또는 배는 틀림없이 고파서 뭘 먹어야 되는데 뇌가 또 저를 속이는 거죠. 네. 배가 안 고픈 것처럼. 네, 무언가를 이제 채우려는 어떤 마음의 어떤 뭔가 이렇게 뇌가 속여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채운다는 대상이 사실은 내 마음일 수도 있다. 네. 딱 뱃속을 채우는 네.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네요. 저는 정기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느끼거든요. 네, 굉장히 배꼽시계. 규칙적으로. 네. 근데 그게 혹시 마음의 허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드는 거예요. 뭐 그런 저는 얘기라면 진짜 배가 고픈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허기를 못 느끼거든요. 그럼 네. 저는 이미 다 차 있는 사람이야. 포만감이네. 심리적 포만감. 네. 네. 정서적으로 잘 채워져 있으신. 저는 배가 안 뭘 안 고픈데 먹어도 배부른. 네. 결핍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 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네. 그래서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뭘 먹고 그 양을 지나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그게 네. 심리적 허기일 수도 어쩌면 있겠네요. 잘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는 네, 있겠지만. 박사님 말씀 네. 잘해 주셔야 되는 게 네. 네. 저게 잘못하면 저 표적이 제가 돼요. 아, 그런가요? 그 방송하면서 저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허기가 그게 이제 계속 음식으로 갈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시킬 너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갔어요. 그렇게 네. 중요한 인물이 아니세요? 아니 그렇죠. 하도 너무 많이 당하다 갔어요. 보니 피해 의식이 생겨갖고. 지레 두려워하시는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잘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또 양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심리적 허기로 드세요라고 말씀을 딱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지금 느껴지는 어떤 이 허기가 습관 때문인지, 정말 먹어야 되는 내 몸의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인지는 본인이 알겠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실 식욕으로 푸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먹는 걸로. 네, 네, 습관이 돼서. 그렇죠. 근데 그냥 갑자기 허기가 진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또는 입을 자꾸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뇌의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게 좀 푸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죠. 네. 잠도 그렇고 사실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내 몸에서 나타나는지랑 연관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이 두 가지를 제가 첫 번째 어떤 마음 건강의 어떤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상당히 놀라운 접근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인사말로라도 편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정작 저한테 해볼 생각도 못했고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또 그 말씀 들으니까 한 번은 또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네. 카톡 질문이, 저는 일을 많이 한 후에 맛있는 거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실제로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이건 보상 심리겠죠? 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상 심리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것을, 힘든 것들 해냈을 때 내 자신을 보상하고 싶은 거는 뭐 심리적으로 당연한 어떤 리워드가 있으면 좋죠. 그렇죠. 리워드 시스템이 딱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렇죠.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네,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여나 내가 너무 나를 어떤 맛있는 걸로만 보상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 궁금하시다면은 그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좀 확장해서 다른 보상들
보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뭐 즐거운 어떤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얼마 줄게 또 어디 갈 거야라고 이렇게 약속을 거시잖아요. 집에 어른들이. 네. 그러면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저의 본분인데도 그 본분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네, 좀 뭐 어릴 그런- 때는 그런 외적인 어. 보상들이 중요했죠. 아마 뭐 살짝 그런 거하고 좀 이렇게 겹치는 말씀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보상의 범위를 좀 확대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네. 스스로한테 주는 상을 네. 여러 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박사님 그리워하면서 생각하면서 박사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시다 보니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박사님 언제 오시나 너무 오래 못 뵀는데 왜 안 나오시나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나오셔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미국식으로 와락하고 허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아유. 하십니다. 그 표현을 똑같이 쓰신 분이 카톡에도 계셔요. 상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와락. 와락. 네. 와락. 제가 두 와락을 받은 그 건가요? 같은 분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이디가 달라요. 보니까 와락이 두 번 감사합니다. 나왔어요. 오늘 박사님이 떠올랐는데 네. 왜 요새 아침마당에서 못 뵙나 그랬는데 네. 마침 오늘 나오셔서 아유. 통했다라고 아유, 하시네요. 네. 네. 정말. 박사님 너무 반가워요. 잃어버린 용기를 찾으러 길거리를 나섰다가 존중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요. 용기는 내가 다져가면서 자연히 생기는 것을 느낀 방향을 해봤습니다. 다시 갈게요. 용기는 내가 다져지면서 자연히 생기는 것이라는 걸 느낀 방황을 해봤습니다. 존중을 배운 후에 사랑을 할 수 있겠지요. 반가워요, 박사님이라고 네.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박사님, 많이 기다리시는 흔적이 느껴지는 그러게요. 글이네요. 아, 박사님 목소리만 감사하네요. 들어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네. 그 마음은 저도 똑같아요. 박사님 음성을 듣고 있으면 네. 음성에도 저런 힘이 있구나라는 은혜를 받으니까.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아니야. 세상에 죄 짓고 살다가 박사님 만나면 교회 온 느낌이라니까. 자 이제 두 은혜 가지 받으러. 체크해봤고요. 다음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네. 들어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만나는 박서원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네, 박사님 그 얼굴을 갖다가 제가 좀 빤히 쳐다봤어요. 무례하게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살이 좀 찌셨나, 한국 다녀오셔갖고 얼굴이 좀 좋아졌나. 이게 점점 아빠가 딸 쳐다보는 식으로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러느라고 박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네. 그랬습니다. 다음 네. 체크 포인트 가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다음 체크 포인트는 이것도 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포인트인데 제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담을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을 하실 때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는 제가 요즘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일할 때 좀 집중력이 떨어지네요. 뭐 아니면 대화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드네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박사님 요새 우정아 씨가 그래요. 딱이야 딱. 본인 상담만 합시다. 남까지 해줄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제 마음 건강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전에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TV 보는 걸 좋아했어요. 뭐 골프 치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영 재미가 없어요. 만사다 귀찮아. 그렇죠. 그래서 즐기던 것들을 좀 즐기지 못하게 됐을 때에도 좀 그런 이제 상담 오시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체크 포인트예요.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즐기던 것들을 더 이상 즐길 수가 없는지. 관심사가 변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관심사 둘째 치고 일단 네. 그거 조금 이따가 하고 그 집중력 떨어지는 거가 네. 그게 저 마음 건강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늘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좀 더 봐야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집중력이 내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많아서 집중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체크 포인트로 이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관심사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흥미를 가지던 것들에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내가 마음 건강이 좀 안 좋구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런 점들이 하나의 어떤 이런 거는 어떻지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된다는 거고요. 물론 관심사가 바뀌어서 내가 옛날에는 엄청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영화 보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어떤 것들을 해도 내가 좀 흥미가 좀 떨어지고 즐기고 싶지 않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다라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난다면 그게 좀 이제 우울증하고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갑자기 백화점 가는 것도 귀찮고 아울렛 가는 것도 귀찮고 가도 뭐 딱히 뭐 재미도 없고 이제는 성가시기만 하다. 그런 것도 일종의 그 증상일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좀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쇼핑을 자제해야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네. 좋아하던 게 갑자기 즐기던 것들을 내가 재미없어진다든가 네. 관심이 없어진다든가. 인생에서 흥미가 없어지면 참 슬프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즐길 것들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내 마음이 좀 보내주는 신호로서 즐기던 것들을 즐길 수 없다는 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3, 4년 동안에 저한테 상당히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카메라입니다. 네. 사진기가 저한테 참 큰 즐거움을 주는데 근데 재밌는 건 재밌다고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게 혼자 있을 때 저의 유일한 친구예요. 아, 네. 그리고 걔랑 노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한편으론 얘가 어느 순간에 재미없어지면 그때 난 뭐의 마음을 위로받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얘가 미워지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이제 어떤 취미 생활이지만 내 마음을 주고 애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감정은 상실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되게 쓸쓸하겠는데 외롭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왜 미리 해요? 사랑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에 빠져 있으면 되지. 이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아니면 이거랑 멀어졌을 때 그 상실감을 왜 먼저 생각하면서 사랑을 하죠? 그게 저의 뱃속의 병이에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언젠가 제가 뒤통수 칠 수 있을 거야. 언젠가 저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또는 나한테 질릴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다가 머릿속에 항상 하고 가더라고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어우, 네. 좋은 해석이신데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랑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좀 힘드신 부분이 있겠죠. 근데 뭐 이왕이면 아무튼 그 뱃속의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즐기는 게 언젠가 재미없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네. 이왕이면 지금 즐기시는 것이 여전히 즐거운지 네. 아니면은 감정이 예전 같지 않은지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서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건지 아니면 네, 그건지. 만사가 다 귀찮은 건지 네.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주셨어요. 네. 그게 네. 이제 우리 마음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볼 수 그렇죠. 있는 리스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가 더 있어서 혹시 오늘 다 끝내지 못하면 다음 그래도 주제에 돼요. 이어서 네.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회적인 관계들로 오게 되는데 내가 가족이나 친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던 어떤 즐거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뭐 피하고 싶고 즐겁게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뭔가 초대 같은 것들이 오면 쳐내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하셨던 그 포인트는 정말 만사가 귀찮아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마저도 귀찮은 상태인지 너무 힘겨운 상태인지 버거운 상태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나 저건 해당된다. 네, 해당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해당돼요. 예전에는 약속만 생겨도 약간 기분이 좋아지고 네. 막 설레고 흥분되고 그날 어디 가지? 뭐 입고 나가지? 뭐 이런 생각들로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다면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부담스럽고. 집안일은 또 다 어떻게 해놓고 나가지? 네. 이런 걱정까지 들면 네.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공감을 하신 것 같았는데 어떠세요? 그런 공감이에요? 점점 2년에 소홀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물론 예전부터 나이가 50이 넘으면 뭐 네트워크를 2년을 추림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라는 말씀들을 형님들이 해주시긴 했지만 이게 추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리나 정돈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좀 2년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소홀감이라는 것이 만나자고 하게 되면은 살짝 좀 부담스러운 웬만하면 좀 피하고 싶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네. 네, 좋아하는데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제 물론 살다 보면은 당연히 나의 혼자의 시간을 좀 더 집중하고 존중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당연히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삶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서 내가 이제 어떤 키워왔던 인연들을 좀 정리하고 줄이고 집중하고 싶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일 것 같은데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을 기댈 한두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떤 당연한 어떤 마음일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내가 좀 버겁고 오히려 막 마음을 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무섭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 좀 내 마음 건강이 조금은 좀 안 좋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명확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나도 손들라 그랬어. 나도 손들라 그랬어. 제가 먼저 네, 들었는데 먼저 하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한두 명이라도 주변에 내 마음을 지금 상태나 아니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한두 사람한테 나의 1부터 10까지를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한테는 1부터 한 1, 3, 5, 7, 9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는 2, 4, 6, 8, 10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해도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나눠서 얘기해도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의 마음을 여는 거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13579에서 2468이 빠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뭐든지 다 털어놔야 뭐 직성이 풀리는 그런 관계는 없을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상대들을 조금 있는 것들이 그게 한두 명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원하시던 답이었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질문하세요. 저의 네. 질문. 네. 네. 그 점점 혼자 있고 싶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은요. 혼자가 방해받는 상황은 싫은 거야.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있는 게 제일 속 편하고 쉬워요. 좋아요. 그래서 혼자를 방해받는 거는 점점 싫어지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네. 또 이유가 있겠지만 방해받는 걸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미안해요. 그걸 방해라고 표현해서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느껴지셨다면 네네. 거기서 제가 얻는 힌트는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좀 만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은 좀 이제 짐이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느니 그냥 혼자 내가 하는 게 더 편하고 내 마음이 더 쉴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결론이 나게 되면은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냥 혼자 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배가 들어가시면서 혼자가 편해지시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혼자가 되어 가시는 건지 그게 좀 저한테는 궁금한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굉장히 사회적인 사람이라서 네. 아니, 조금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은 사회적이신 분이라서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배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친절하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상대방한테 잘 안 보이신다고 해야 될까? 뭐 일부러 옷을 입은 건 아니지만 자리가 자리고 상황이 항상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의 모습이 편안하게 노출되지 않으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그게 본인의 모습이고
남이랑 네.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혼자 계시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요? 이게 점점 그 이제 귀찮은 건 싫어진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아니 질문이에요. 그렇게 볼 수 아니에요. 있을까요? 뭐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분들하고 불편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도 이제는 그런 정말 좋은 분들과의 만남 자체도 조금씩 그 핑계를 대게 되는 예,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이게 노화작용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은 저의 진짜 마음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건가 예,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형준 씨 도 닦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시고요. 여기서 답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혼자 좋아하던데 챙겨주는 건 더 좋아하던데요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 김영준 씨 혼자도 좋으시겠지만 누군가가 김영준 씨를 또 챙겨준다면 네. 그건 더 좋아할지도 모른대요. 아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는 그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 저를 챙겨주면 무섭습니다. 무서운 이유는 기 챙겨줌에 길들여질까봐 무서워요. 예, 네. 그러면 그 챙겨줌에 제가 중독이 되면 나중에 챙겨주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챙겨짐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무지 애쓰는 사람입니다. 방어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상처 안 받으시려는 그런 방어가. 네. 아니 미리 이제 그게 아니라 생각을 월스트를 해보시고. 대비하는 것이 늘 네. 네, 월스트를 네, 대비해야 월스트를 대비하면은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예,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뭐. 예, 저 약한 사람입니다. 순식간에 훅 가요 저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네. 좀 우리 형님 누님들은 어떠세요? 연배가 네. 그 저 높아가실수록 어떻게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신지 아니면 그럴수록 그게 진짜 사회에서 편해서인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혼자 계신 게 편하다는 게 진짜 편하신 건지 네. 본인이 선택한 그 혼자신지 아니면은 혼자 있는 게 이제는 아유 정말 싫어 이제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어느 네. 쪽에 그러게요. 더 많으신 한번 1번 2번 오랜만에 할까? 우리 형님들 좀 가르쳐 주세요. 1번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있는 게 좋더라. 그게 진짜 편하더라. 1번입니다. 나이 빼죠. 나이 빼. 나이도 넣어야 돼요? 그럼 나이가 그럼 들어가면서라는 그럼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나이 빼고 네. 점점 혼자 있는 게 편해지더라. 1번. 2번 점점 사람이 그리워지고 만나는 게 더 좋더라. 혼자 있는 건 이제 싫다. 네. 혼자 있는 건 부담스럽다. 네. 외롭더라. 오랜만에 1번, 허전하더라. 2번 주제 좋은데요? 어느 네. 쪽이 더 많으실까가 궁금합니다. 저는 1번입니다. 점점 혼자가 좋다. 네, 점점 혼자 있는 게 편해진다가 1번 쪽이 아예 그냥 대놓고 네. 저는 1번 표를 하나 찍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2번은 2번은 점점 혼자 사람이 있는 게 싫다. 그리워진다. 사람이 그리워지고 사람들이랑 네. 있어야 네. 좋다. 어디선가 불러주면 좋더라. 좋은 설문인데요. 네. 궁금해요. 진짜 궁금한데요. 어. 네. 일단 제일 먼저 저랑 비슷하신 분이 유튜브 창에 1번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아직까지는 1번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1번이 많네요. 저 카톡에도 1번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2번 올라오셨고 네. 갑자기 막판에 또 이거로 가는데요. 어차피 이거 좀 준비하신 다음 리스트는 다음 주에 가더라도 네. 네. 박사님 네. 이거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궁금해요. 박사님은 혹시 지금 어느 스테러스세요? 스테러스가 1번 쪽이세요? 2번 쪽이세요?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전 1번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박사님도 1번이시구나. 네. 우정아 씨도 이참에 정체를 밝히세요. 정체성을. 1번 쪽이야, 2번 쪽이야. 저는 2번 쪽이에요. 2번 쪽이에요. 네. 음.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저 우정아 씨한테 올라온 카톡 유튜브 창의 글. 네. 우정아 씨 음성도 그렇고 솔직히 자연스럽게 말하는 스타일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10년 더 어려진 미스 코리아 얼굴 모습 정말 좋아하는 순위 1순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말씀합니다. 10년 더 젊어진?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는 네. 1번, 2번 어느 쪽이신지 오.
네. 요거 11시까지요? 11시까지만 네. 마감하고 네. 그리고 통계해 갖고 저희가 그러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아니면 사람 속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정아 씨가 통계를 내는 대로 네.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 저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그렇게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박사님이 1번이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아, 저요? 그 아까 점점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1번이란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좀 네. 사람들이랑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일부러도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비슷한 이유로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좀 귀찮지 않고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봐도 네. 안 되고. 네, 어. 네. 현재 스테러스라고 여쭤보셨으니까, 현재 네, 스테러스. 물어보셨으니까. 네. 네. 저도 점점 1번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1번이었는데 지금은 2번이 됐습니다라고 하신 네네네. 분도 계시고요. 네. 젊으면 사람을 더 찾게 되고요. 나이가 드니까 하도 사람들한테 많이 당해서 멀어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점점이라면 1번입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중간인데 어떡하죠? 라는 생각 드신다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2번이라고 하시면서 점점 혼자 있는 게 편해지지만 점점 오늘 점점이 점점 들어가는 노래 하나 들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혼자 있는 게 편해지지만 더불어 살면서 관계를 맺다 보면 제가 더욱 성숙해지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은 이분께서는 의도적인 네. 그 2번이라고 말씀하신 것 의도적으로. 같아요. 맞아요. 혼자서 성숙하기 좀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잠시 후에 실제로 1번을 택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2번을 택하신 분들이 많으신지 통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사님 10년 만에 마음 건강 리스트를 먼저 챙겨주신 센스에 감사드리면서 아, 네. 네.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잘 고맙습니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